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포항 남구 울릉의 이상입니다. 이진수 후보자님, 대선 공작 가담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질문을 해도 저도 궁금해서 가담하셨나 싶어서 너무 큰 얘기라서. 예. 이 소셜미디어 건이 지금 계속 오늘 오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셜미디어 자체가 여론 조성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어제 이준수 후보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죠.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익이 최대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영과 파업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파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회사 운영이 마비 직전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경영진의 입장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파업의 입장이었습니까? 경영진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영에 의해서 파업에 대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소셜미디어가 여론 조성에 의한 것인데 이게 정당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안팎의 인원들이 빠져나가서 업무가 마비가 되고 중단이 됐기 때문에 거의 회사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1000명 가까운 안팎의 인원들이 나가서 MBC 경영진을 비난하고 말 그대로 MBC에 대해서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네. 위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소셜미디어 허브를 만들면서 계약하면서 노조 입장과 경영진 입장을 홍보해달라. 다른 쪽에서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형태의 공작적 음모로 이야기를 하는 시각이 있는데 일단 경영진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알려지는 여론의 형태가 최소한 균등하게 알려져야 될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계약은 수시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가 회사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른 여론 전략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MBC가 공영방송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배구조에 의하면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경영진의 활동으로서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 올려주시죠. 자, 우리 이진수 후보자도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탄핵된 또 탄핵이 진행되었거나 탄핵된 인사들의 명단입니다. 한 16명 정도가 되죠. 2년 동안 저 정도 됐으니까 가히 소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탄핵 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이진수 후보자도 저 명단에 또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최영두 간사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제가 PPT로 띄우는 것은 앞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띄워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려로 해서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해드렸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예. 이게 5항에는 위원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직무 대행이 과연 탄핵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탄핵은 말이죠. 사유가 명백해야 되죠. 그죠?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탄핵은 가장 극단적인 공무원들 경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적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민주적 사회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소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 이야기하는 것은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권 분립에 대해서 뭐 현재 위치야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뭐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헌법에 대한 명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러한 탄핵이 발의가 현실적으로 된 경우에 그 가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행정부의 권력 자체를 형용화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은 어느 개인과 특정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죠. 그래서 행정의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점이고 탄핵과 임명에 대한 절차가 계속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행정부, 즉 법치적 관건 속에 있는 그 테두리 속에 있는 행정의 형용화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도 위배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에 대해서 탄핵 논의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심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중한 업무들이 당면에 있습니다. 우선 뭐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통신 부문에 있어서도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법부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오늘 청문회만 보더라도 이미 뭐 답을 다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막히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고압적이고 뭐 이런 태도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공직자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거 다 견뎌내셔야 되는 것이고 잘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네. 의무입니다. 이 외풍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제가 농반 진반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명단에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PPT 하나 더 보여주시죠. 이런 2인 독임제 형태의 결정은 다 위법한 형태이고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자, 이 뭐 탄핵이란 말을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소상하게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가히 탄핵 정국이다 이야기해도 손상도 없고요. 저 정도의 숫자 같으면은 저도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정말 이거 소위 이야기하는 발목 잡기가 아닐지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대로요. 작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보내기 바란다. 그때부터 이미 제3의 이동관 탄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참 걱정이 되는데 지금 방통위 과제 산책하죠.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방통위의 들었습니다. 과제들. 과제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이 가장 시급한 일정으로 나와 있고요.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구글 인앱 결제 관련도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이게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은 바람에 의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이 되면 이런 시급한 현안들, 망 사용료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신 분야에 있어서 방송 분야에 있어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게 국회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 후보자의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방통위원장들 계속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잔혹사입니다. 올라오면은 탄핵이고 올라오면 탄핵입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론에서 접한 것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하나 MBC를 지킨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방송을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모르겠고 임기가 닥친 공영방송의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